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원소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원소라는 것은 원자의, 그렇죠,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이루는 대부분의 원소, 즉 대부분의 원자의 종류가 어떤 원자가 그랬죠? 그렇죠. 수소와 헬륨이 있다라고 했죠. 대부분은 바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종류입니다. 이러한 원자는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원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주기성을 띱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주기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기서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성을 말합니다. 어떤 성질의 반복성을 띱니다. 우리가 1주기, 2주기, 3주기 어떤 기념일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성질, 그걸 우리가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죠. 핵심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금속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네, 그렇죠. 뭐 철, 아니면 그렇죠.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게 있죠. 뭔가 광택이 있는 게 금속이죠. 전기도 흐르고. 자,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비금속은 전기가 잘 안 흐르고요. 광택도 없죠. 이러한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죠.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소, 원자의 종류에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고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 원소를 큰 범주에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들어가기. 도서관에서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책을 분류해 꽂아둔다. 사람들이 책의 주제, 제목, 작가 이름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원소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까? 나는 빅뱅 우주론과 관련된 책을 읽고 싶어. 그렇다면 과학 분야의 책이 있는 서가로 가야겠다. 여기에 과학 분야의 책이 꽂혀 있어. 빅뱅 우주론과 관련된 책은 지구과학으로 분류되어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특정한 기준에 따라 책을 분류해 꽂아두는 것처럼 원소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까? 이번 시에 우리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원소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원소란 게 뭐라고 했죠? 네, 제가 원자의 종류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 원소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 네, 원자의 종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 칠판도 있고요.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네, 여러 가지 책도 있고요. 자, 이런 것도 모두 물질로 되어 있고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위의 물질들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우선 인터넷 가는 기기와 사절지, 사인펜 또는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요 영상을 우선 보는 걸로 하도록 하죠. 자, 냉장고 속에 물질 5가지를 골라 쓰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각각의 물질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사해서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냉장고를 지금 열었는데요. 냉장고에 수많은 게 보이죠? 보니까 음료수도 보이고요. 보이세요? 예,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수박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과일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음식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보면 모든 물질들은 바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과일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자, 이거는 채소와 과일인데요. 바로 원소로 따지면 탄소,
우리가 탄소를 C로 쓰거든요. 원소기호 C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 수소, 수소는 H로 써요. 그리고 여기 산소 O로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기 보이시는 채소나 과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소들이 모이면 채소와 과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그림도 보이는데요. 플라스틱 그림은 그렇죠. 얘도 탄소와 수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산소는 안 보이지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플라스틱도 될 수 있고 채소와 과일도 될 수 있는 거네요. 자, 여기 오렌지 주스가 보이시나요? 자, 유리병도 보이시죠? 유리병은 규소. 규소는 원소기호로 SI라고 합니다. 규소는 SI. 이제 SI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걸 실리콘이라고 그래요. 실리콘. 들어보셨어요? 실리콘? 자, 그래서 실리콘의 그 SI를 쓴 겁니다. 앞 글자를. 자, 그리고 여기 산소. 산소는 O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트륨의 NA고요. 이렇게 우리가 바로 규소, 산소, 나트륨으로 유리병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번엔 병뚜껑을 볼게요. 병뚜껑은 철로 돼 있죠. 철은 Fe. 예, 원소기호 Fe 씁니다. 영어로는 이제 아이언이지만 이게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페롯 이렇게 해서 Fe 씁니다. 자, 다음 여기 달걀이 있어요. 달걀은 이제 탄소, 수소, 질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탄소하고 수소, 산소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여기 추가적으로 질소가 있네요. 자, 질소는 N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달걀 껍데기가 있는데요. 달걀 껍데기는 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우리가 Ca로 쓰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탄소와 산소가 있네요. 자, 이번에 여기 음료수가 들어있는 캔, 알루미늄이 보이시나요? 네, 겉에 캔은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 대표적이죠. 자, 이번엔 이렇게 우리가 배운 원소만 벌써 탄소, 또 뭐가 기억나요? 수소, 그리고 산소, 그렇죠. 실리콘, 규소죠. 그리고요, 나트륨, 알루미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이런 원소를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금속 원소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그것의 성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금속 원소는 우선 광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쇠, 그러니까 철을 보면 광택이 있죠. 금속의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그리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합니다. 자, 우리가 피복을 벗겨서 전선을 보면 안에 구리가 있죠. 자, 구리도 금속입니다. 금속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하죠. 그래서 금속의 예로 철, 구리, 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즉 금도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를 잘 통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게 철, 그렇죠? 그리고 구리 전선이죠. 이건 구리 전선. 여기 금, 와, 금 많이 있네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속은 또 각각의 그 원소에 따라서 또 쓰임새가 다르는데요. 철은 각종 철문 및 기계에 사용되고요. 구리는 전선에 사용됩니다. 금은요, 그렇죠. 금은 비싸죠. 그래서 귀금속이나 또 반도체 회로 기판에 이용됩니다. 반도체 회로,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안에도 금이 아주 소량이 들어있죠. 우리 몸에 필요한 철. 자, 우리 생활 속에서도 바로 금속 원소가 필요한데요. 금속 원소의 대표적으로 철이 있죠. 철은 우리 몸에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게 하는데 필요한 원소입니다. 여러분, 혈액은 붉은색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혈액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혈액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산소를 운반합니다. 혈액은 산소를 운반해요.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을 하죠. 자, 그럼 운반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렇죠. 바로 철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혈액은 철을 이용해서 산소를 운반합니다. 자, 시금치나 간 등의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죠. 뭘요? 철을요. 예, 철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철분을 많이 먹어야 돼요. 자, 이걸 안 먹으면 철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빈혈이 생기죠. 빈혈이 왜 생겨요? 그렇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려면 우리가 철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금속을 봤는데 이번엔 비금속을 보겠습니다. 비금속은 아무래도 금속과 다르죠.
앞에 B가 붙었어요. B라는 건 아니 B자예요. 아니 B자고요. 즉 금속이 아니다는 거예요. 광택이 없겠죠. 금속과 다르게. 자, 그리고 열과 전기가 잘 안 통하겠죠. 금속과 반대 성질을 가집니다. 비금속은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가 안 통하죠. 자, 금속 원소보다 종류가 적지만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생성을 합니다. 실제로 비금속은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의 종류는 작지만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탄소, 인, 헬륨이 바로 비금속입니다. 얘네들은 다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가 잘 안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탄소 중에 예외가 있어요. 배치에 따라서 흑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다 통하지만 탄소 원자 그 자체로는 전기가 안 통한다. 비금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있는 거 연필심이죠. 자, 연필심 여기에 어디 부분이 탄소예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탄소죠. 탄소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검은색, 숯 이런 거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인입니다. 보이세요? 자, 인은 비금속인데요. 인은 P라고 씁니다. 원소기요. 탄소는 C였죠. 얘는 H이고요. 자, P는 성냥에 이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 다음에 헬륨입니다. 헬륨은 풍선이나 비행선을 띄우는데 이용이 되죠. 자, 흑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흑연은 사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흑연이 뭘로 되어 있다?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안 흘러야 되네요. 왜냐하면 비금속 원소니까요. 하지만 흑연은 탄소의 배열로 인해서 전기가 흐를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흑연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한다. 예. 예외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탄소는 비금속이니까 원래 비금속은 전기가 안 흐르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그 배열 때문에 흑연은 전기가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고력 키우기입니다. 뷰테인 가스에 들어있는 가스통과 가스통 속에 물질을 각각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해보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뷰테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부탄가스 알죠? 무슨 가스? 부탄가스 아세요? 부탄가스가 뷰테인 가스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야외에 놀러 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저 버너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따깍따깍 해가지고 여기 안전핀 요거 내리고 하는 거 알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걸 딱 열면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스통이 있죠? 그쵸? 이게 뭐다? 이게 뷰테인이죠. 이제 부탄가스. 그런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뷰테인이라 그래요. 있죠? 뷰테인, 부탄, 뭐 같은 말인데 이제 뷰테인 가스 보면 우리가 부탄가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스통에 있는 물질이 뭐고 가스는 또 뭘까? 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겉에 있는 곳은 철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스통은 뭘로 되어 있다? 철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가스통의 뚜껑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그 뚜껑은 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원소로 따지면 탄소, 이게 탄소거든요.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죠. 가스통 속에 있는 물질은 뷰테인인데 이 부탄가스죠. 가장 중요한 이 내용물이 무슨 가스다? 부탄가스다 이거예요. 자, 부탄가스는 바로 C, 탄소죠. 이 비금속으로 되어 있고 또 H,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비금속이에요.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바로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창의 융합까지 한번 볼게요. 다음 원소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해 볼게요. 자, 알루미늄 뭐예요? 그렇죠. 알루미늄은 칼슘은 바로 금속 원소입니다. 산소와 질소는 비금속이요. 이걸 어떻게 한다? 광택과 열과 전기 전도성으로 전기가 흐르는지 요걸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바로 원소가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원소를 나누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대표적으로 금속 원소는 우리가 광택과 전기와 열 전도성이 크다고 그랬고요. 비금속은 반대로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기율표. 주기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겠죠?
맞습니다. 주기성, 지금 반복성을 우리가 표로 나타낸 것을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어떤 원소가 성질이 반복되는데 이걸 표로 나타낸 거죠. 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원소를 배열한 주기율표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학급에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들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고 분리되면서 지구와 생명체의 재료를 만들어냈죠. 19세기 말 러시아의 과학자 멘델레예프가 지구를 이루는 이러한 원소들 사이에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었던 멘델레예프. 그는 원자 중에서 가장 무게가 가벼운 수소 원자를 1로 가정하고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를 원자량이라고 하죠. 수소보다 16배나 무거운 산소의 경우 원자량은 16이 되는 겁니다. 원자량의 크기 순으로 원소를 나열하던 멘델레예프는 7개의 세로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소에 반응하는 원자의 비율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주기라고 합니다. 세로 그룹에 배열된 원소들은 원자량이 달랐지만 화학적 성질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The atomic structure and the periodic table together makes the story complete. It gives us a solid foundation of the structure of atoms and properties of atoms. 지금까지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는 92개. 이 원소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중성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정밀한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소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지구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주기율표란 무엇일까요? 주기율표란 원자 번호 순서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원소를 배열한 원소의 분류표를 말합니다. 즉 어떤 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원자 번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자 번호는 바로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즉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원자 번호가 1번이면 양성자 수가 1개, 그리고 원자 번호가 10번이면 양성자 수가 10개를 말합니다. 그 원자 전체의 전자수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주기입니다. 주기는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율표는 1에서 7주기로 되어 있어요. 즉 가로줄이 1에서부터 7번째 줄까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족입니다. 족은 주기율표에서 세로를 족이라고 합니다. 주기율표는 1에서 18쪽으로 되어 있어요. 즉 세로줄이 18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주기와 족을 같이 한번 보면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이게 무슨 표라고요? 주기율표. 자, 이게 아예 네모가 아니죠. 아예 이렇게 네모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뭔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같은 족에, 같은 족. 자, 지금 이 세로줄이 뭐라고요? 다 족입니다. 이쪽이 다 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구, 열여덟. 그래서 18쪽까지 있는 거죠. 1쪽부터 몇 쪽까지 있다? 18쪽까지 있어요. 자, 그리고 세로를 한번 볼게요. 세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래서 1주기, 세로는 가로는 주기거든요. 그래서 1주기부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어디에 한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얘가 뭐 따로 표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은 생각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족은 18주까지 있고 주기는 7주기까지 있습니다.
자, 가로를 주기라고 하고요. 세로를 우리가 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속과 이제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봤는데요.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주로 위치를 합니다. 자,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죠. 이게 주기율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다 뭐에 속한다? 지금 네, 금속입니다. 이 부분이 뭐라고요? 지금 금속이에요, 금속. 그럼 이걸 제외하고는 뭘까요? 맞아요, 바로 비금속입니다. 이 부분은 다 비금속이에요, 지금. 네, 이 부분은 비금속이다. 요거 네모칸 하나는 다 원소예요. 알겠죠? 이것도 비금속. 그래서 비금속이 이렇게 있다. 얘는 실제로 수소죠. 수소. 얘는 헬륨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원자 번호 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표, 같은 표인데 그 안에다가 이번에 원소까지 쓴 거예요. 여기 원소 보이시죠? 자, 각각의 원소까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번호라고 하거든요. 원자 번호 1번, 얘는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5번, 6번, 7번.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118번이네요. 118번, 118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얘는 몇 쪽? 이게 1쪽,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 얘는 18쪽.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알 수 있고 가로는 주기, 7주기까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원소는 어디서 이용될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칼슘이 있는데요. 이 칼슘, 우리 뼈에도 있죠. 우리 뼈, 칼슘이 충분해야지 우리 뼈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뼈나 아니면은 조개 껍데기, 아니면 산호 이런 데 있는 거죠. 자, 코발트는 여러분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이나 여러 가지 이제 페인트 이런 데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란색이 뜬다 그러면 코발트가 들어갔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규소입니다. 우리 실리콘에 쓰인다고 했죠. 규소는 이제 우리가 빵이나 과자의 모양을 내는 틀에도 이렇게 실리콘 용기가 필요하죠. 질소는 우리가 과자 안에 질소를 넣습니다. 그렇죠? 산소를 넣으면 이게 과자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소기체를 넣어요. 자, 그러면 창의적인 주기율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어떤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는지 간단히 이걸 통해서 알아보죠. 자, 우리가 요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성질에 따라 우리가 각각의 표를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원소 카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 수소 보이세요? 그래서 수소에 대한 성질 이런 걸 있고요. 그 성질끼리 모으는 거예요. 금속과 비금속으로 모아도 되고요. 여기서 같은 세로줄은 우리가 족이라고 했죠. 그 족에는 같은 애들 이렇게 모이게 돼요. 자, 요거는 우선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를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기율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 원소들은 성질을 각각 갖고 있고 이것의 성질을 우리가 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바로 원소가 무엇인지 배웠고요. 그리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누고 자, 보면서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표예요. 바로 이 표죠. 이걸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표는 무슨 표다? 주기율표예요. 그리고 이 주기율표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색깔이 지금 이렇게 나와 이 파란색이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보여요? 네, 이 부분은 다 뭐다? 금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얘도 금속이에요. 얘는 여기에 원래 들어가는 거고요. 금속이고 이 노란색으로 나타낸 건 뭐다? 맞아요. 비금속이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렇게 우선 1차로 우리가 나눠서 봤고요. 금속은 광택이 있고 비금속은 광택이 없고 금속은 전기가 흐르고 비금속은 전기가 안 흐르고 이런 걸 봤어요. 자, 그리고 이걸 표로 나타낸 걸 주기율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세로줄을 뭐라 한다? 네, 족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가로를 뭐라 한다? 가로를 그렇죠. 가로를 주기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고 이걸 표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또 다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죠. 고생했어요.